저희 주상전화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세영 씨, 오늘 반도체 종목이 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가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그렇게 잘 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참 내 종목은 왜 한 가지 소외감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2-2000-4919,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너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해결사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한 두 분으로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아펙스 파트너스 예병군 대표 그리고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이야 워낙 또 상담을 잘해주시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매니저님은 정말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복룩을 또 입으시고. 네,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간외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내기를 걸었던 필 에너지, 오늘 따상은 실패했지만 200%가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상장을 했었던 뭐 알맥이나 오픈롤 같은 종목들이 첫날에는 반짝 급등을 하다가 그 이후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필 에너지도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올까요, 대표님? 예, 이게 사실은 기대감이죠. 사실은 400%가 나올까? 400%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첫 400%가 나올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 기대감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실망 매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망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가 넘는 이 처음에 상장 당시 이런 수익률도 굉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400%를 못 갔다. 이거는 결국은 처음에 그걸 노렸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았던 분들, 그냥 이제 공모주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 실망 매물에서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면 원래 실망하게 돼 있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기대했던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드시 실망 매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아마 필에너지의 하락은 조금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 에너지에 대한 대표님의 고견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고민 설명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 내내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전화 상담 많이 요청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많은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난 현대 롯데인데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 15%요. 15%에 35,000원이요. 오늘 종가가 34,750원이었는데 오늘 조금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한 9%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대표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급락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네. 현대로템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실적도 좋은 회사가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굳이 이제 시장의 이유를 갖다 밀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죠. 사실 현대로템의 수주가 굉장히 많았던 게 이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눈치 보면서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를 저가로 만들었는데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보통 오늘 100을 판다고 하면 장중에 60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나머지 40을 다 던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장 후반에 종가가 가장 저가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장중에 팔았던 것이 잘 판게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 기관들이 오늘 작정하고 던진 날, 그리고 외국인이 작정하고 던진 날은 저가 매수라고 원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종가 쪽이 좋은데, 자, 이게 빠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폴란드에 있는 수주가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해서 이거 겁나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수주 소식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고속철 관련돼서도 현대로템이 아직은 고속철 관련해서 매출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K방산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쪽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이 생산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산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무기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한번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방위산업비 이걸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약간 불안하실 수 있는 구간이지만 32,000원 그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 차라리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드리고 32,000원까지 떨어져 주면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그러면 뭐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사실상 이게 지금 수주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납품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들이 좀 늦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어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적, 어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부산에너빌리티.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부산에너빌리티. 네, 부산.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은 60%고. 2년 갖고 간 거예요, 매수가는 지금. 24,000원, 비중은 60%.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2년 됐어요. 아, 굉장히 처음에 오래되셨네요. 사가지고 잠깐 낮춘 거예요. 이거. 아, 추가적으로 또 괜찮은 매수를 줄 알고. 하셨고요. 네, 오늘 종가가 17,890원이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부분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원전 관련해서 뭐 BHI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나오고, 참 좋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네. 좋은 상황인데 왜 밀릴까, 이런 이제 의심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망 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심리가 흔들리죠. 지금 비중 60%를 실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비중을 많이 실었다. 결국은 비중을 실어야 수량으로 승부해야 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다 보니 자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기만 되면 나는 팔 거야. 이 아이를 버릴 거야.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나는 손해보고 나오기는 절대 싫어. 그러니까 자꾸 물 타서 자, 이 아이가 빨간색 아이로 변하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버릴 거야. 이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안 좋아요, 사실, 어머니.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가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요,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태양광, 풍력 이런 거에 비해서 원전이 가성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죠. 환경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건립한다 그러면 내 구역에서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이래갖고 님비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원전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원전으로 해보자.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SMR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져놨다고 이 자식 이제 버려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정말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익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전 이상 올라오면 또 전화 주세요. 지금 팔아야 될까? 그 마음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의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태경님께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 대표님 보시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닥의 신택이라고 반도체. 네, 반도체 심택 가지고 장비. 계시고요. 네,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이고 네. 20%요. 45,000원에 비중 20%요. 네네.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높게 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크게 올랐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다 윗꼬리를 조금 달고 길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반도체 관련주 좀 월요일까지 상승 탄력 이어받을 수 있을지 또 우리 시청자님은 또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택 회사 하나로 봐도 네. 괜찮은 회사고요, 사실은. 심택에 제가 기업 탐방을 한 2번이나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심택 하나 회사 딱 요거 그러니까 이 업황을 제외하고 이 회사 하나로만 봐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안정화된 매출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회사고 장기 성장성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작년부터 지금까지 빠졌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예요.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악재적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예. 바로 반도체 민족이잖아요. 반도국가, 반도체 민족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쪽에 세계 1, 2위 회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제 적층 구조라고 하죠. 이 사실은 이 적층 구조의 구조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즉 진입 장벽이 높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 반도체 영역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조선 마찬가지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아직 아니에요. 이유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반도체가 완전 필요하죠. 왜? 지금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커피숍 가도 바리스타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반도체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요새 병원 가도 의료용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종목들이 잘 간 케이스, 이제 뉴로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잘 보시면 이제 의료용 판독, AI 판독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를 AI로 판독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의 근간, 즉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왜 자꾸 미국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중국에 주지 않으려 하고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 하고 중국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 그러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반도체만큼은 중국에 뺏겨서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이제 지금 정체기에서 이제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들고 가셔야죠. 그리고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업황이 좋아질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제품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하고도 지금 말을 하잖아요. 세탁기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반도체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해요? 당연히 더 들고 가셔야 되고, 이거는 저 최고점 58,000을 넘어서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장기 투자해서 나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보유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자 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08,000원 30% 보유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저희 주상전화 정말 단골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님께서 박쌤 맞으세요? 영해지셨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박수원 매니저님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발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KH바텍 가지고 계신 분이 있네요. 25,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래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타코즈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곡물주 가야 해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곡물주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님께서는 HPSP 가지고 계신데요. 모처럼 수익 중인데 홀딩해야 할까요? 주상 아래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사파이어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KH바텍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KH바텍이,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을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갤럭시 Z 플립입니다. Z 플립에 여기 보면 요 바깥쪽 힌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KH바텍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 힌지가 파인테크닉스죠. 그런데 자, 이 점점 이제 플립폰, 폴드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추세에 있어서 KH바텍이 굉장히 KH바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힌지는 이 폴더블 폰도 그렇지만
밴더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롤러볼이라고 하죠. 이제 둘둘둘둘 말리는 이 롤러볼 폰이 나오면 힌지의 업황에 정체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롤러볼 폰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밴더볼 내지는 폴더블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힌지가 앞으로 매출이 더 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힌지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전에 비해 갖고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걱정할 회사는 아닌데요. 최근에도 굉장히 주가도 좋았지만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만요. 예, 반도체 종목도 상담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 HPSP입니다. 그죠? HPSP. 자, 지금 이 회사는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쪽이 요새 워낙 좁으니까 급등이 이제, 지금 급등이 계속 출현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았던 한미 반도체조차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반도체 업황의 어떤 낙수 효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 그 낙수 효과, 그러니까 즉 트리클 다운이라고 이렇게 바구니에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인데 그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은 모두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건 뭐냐? 위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저항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부터는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절가를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익절가는 31,500원 정도의 익절가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익절가를 살살살살 올려가시다 보면 이게 추세가 쭉 살아갈 때는 목표가를 함부로 둬버리면 그게 나중에 보면 허리에서 자른 경우도 있고 가슴으로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추세를 살릴 때는 익절가만 높여가다 보면 추세가 꺾일 때 반대편 어깨에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익절가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PSP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 또 저희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수원 매니저 그리고 예병근 대표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상전화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아쉽게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